네, 오늘 오케스트라 라이프 토크 오라톡의 손님으로 모신 분은 우리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 부수석 연주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클라리네티스트 김주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클라리네티스트 김주민입니다. 네, 우리 김주민 선생님은 비교적 저희 오케스트라 입단하신 게 다른 분들보다는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얼마 정도 되셨죠?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반. 네. 1년 반이면 우리 오케스트라에서는 명함을 못 내립니다. 네, 그냥 막내 수준이죠. 막내 수준. 김주민 선생님, 간단한 양력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요. 네. 동대학원을 또 석사를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웨스턴 심포니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백석예술대학교 출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화려하십니다. 아닙니다. 아, 네. 클라리넷 참 매력적인 악기잖아요. 네. 그 매력을 언제부터 아시게 되셨어요? 사실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 따라 이제 밴드부를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악기 선택하는 것도 친구가 이제 색소폰 앞에 서 있길래 나도 그러면 너랑 같이 색소폰 할게. 그리고 알토 색소폰을 이제 그 대만제 악기를 이제 처음으로 사실 배웠고요. 색소폰을 먼저 시작하셨군요, 그럼. 예, 클라리넷보다. 맞습니다. 네. 그 기간은 그러면 1년은 하셨겠네요. 한 1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 1년 네, 반. 네. 그러시다가 어떻게 바꾸게 된 계기가? 예, 이제 그 집에 선생님 한 분을 이제 모시고 이제 레슨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분이 어느 날 그 자그마한 케이스 하나를 또 들고 오신 거예요. 그 색소폰 외에.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클라리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한번 불어봐도 되냐. 이제 그러면서 선생님이 부시는 그 소리도 듣고 제가 이제 악기로 이렇게 불어보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색소폰을 불다가 이 클라리넷을 하면 운지 체계도 완전 다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소리를 처음에는 잘 못 냈는데 그래도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너무 좋다. 운명처럼 다가오셨군요. 이제 사실 좀 이제 운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또 새로운 거 보면 호기심 생기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걸로 한번 또 바꿔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이제 전공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랑 이제 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좀 생각을 잘 해봐라. 어떤 악기로 하고 싶은지 만약에 악기를 하고 싶으면 그랬는데 이제 그때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던 게 색소폰으로 오케스트라 활동하기도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클라리넷을 하면 내가 오케스트라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나름 해서 클라리넷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길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먹고 살기가 클라리넷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나이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단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그 나이에 무슨 내가 앞으로 먹고 사는 것까지 생각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좀 더 똑똑했으면 음악을 하면은 돈벌이가 그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다.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비교적 좀 일찍 시작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중학교 1학년서부터 시작하셨어요? 네, 클라리넷을? 색소폰은 5학년 때 했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클라리넷으로 바꿨죠. 그러면 예중 가셨어요? 예술중학교? 아닙니다. 저는 일반 중학교 네. 갔고 고등학교도 일반 고등학교. 네. 그런 코스로 서울대학교 진학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나 보다. 이제 노력도 노력인데 또 운도 많이 따른 것 같고. 아니, 겸손의 말씀이에요. 서울대학교는 그 경쟁률도 경쟁률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 대학에 비해서 비교하는 건 아니고 타 대학에 비해서 시험 볼 사람만 보는 데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그건 경쟁률보다는 어떤 그 선발 과정이 벌써 다른 데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학번이 이건 몇 학번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재수해서 공호학번입니다. 재수를 한번 하시고. 네네. 예, 서울대학교 원서 냈다가 그러면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고 재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서울대도 넣고 이제 다른 데도 넣고 해봤는데. 서울대는 저희 예전에 그런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3수는 기본이요. 네. 4수는 필수요. 네. 5수는 선택이다. 예, 서울대학교 그랬었어요. 보통 3수는 기본으로 하고 갈 수 있다. 한 번에 붙는 19에 딱 한 번에 이렇게 붙는 그런 친구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그게 한 번에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원체 이제 악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1% 안에 드는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1% 안에 드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 저는 1%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딱 달라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거를 어떻게 타고났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타고난 것도 있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그만큼 더 악기에 관심이 있고 깊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닌가 물론 싶습니다. 선생님도 중요하고 레슨도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 자기가 이렇게 그 잡아내는 그 포인트들 있잖아요. 네, 그 어린 나이에 그거를 알아낸다는 게 네, 저는 지금에 와서야 조금 알겠는데 저보다 그걸 30년 앞서서 그렇게 알아낸다는 게 참 나이는 어리지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집안에 전구 정도는 갈 수 있거든요. 못질 정도는 하고. 근데 이 음악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못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주변에 보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네, 네. 음악 이외에 다른 거 뭐 재주 있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음악 말고 뭐 사실 다른 것들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원래 운동도 되게 좋아했고 네 컴퓨터도 되게 관심이 많았고 네. 기본적으로 다 그러면 기본 이상들은 하시겠네요. 그냥 딱 생활할 정도만 알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면 역시 이제 어떤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클라리넷을 더 이상 연주를 하지 못한다. 네. 그러면은 뭘 하고 사실 것 같으세요? 저는 장사할 것 같습니다. 사업, 네. 장사. 네, 장사요. 그럼 그쪽으로 수단이 있으시네요. 아니요, 이제 배워야죠. 배우는데 자신이 있으시다. 이게 결혼해서 아이를 이제 키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의 틀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더 내가 뭐 지금부터라도 뭘 하려고 하면 또 물론 배움의 기간이 좀 있겠지만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만 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 저희 코로나 때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죠. 예, 예. 뭐 우리뿐만 아니고 뭐 예술계는 거의 네. 뭐 다 상황이 비슷했을 텐데 3년 가까이 그 제가 놀면서 쉬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나도 이제 평생 한 게 이거고 다른 거를 뭐 만약에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급해가지고 저 어떤 지금 막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고 애들을 먹여야 된다는 상황이면 내가 주유소 가서 그 주유원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네. 근데 내린 결론은 할 수 있다였어요. 그렇죠. 할 수 있다. 네. 뭐 주유원 아니라 뭐 한참 택배도 굉장히 붐이 일었고 네.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그 라이더들 있지 않습니까? 네. 쿠팡이츠 뭐. 뭐 배달직에 계신 네. 분들 뭐 배달하시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토바이를 또 오래 탔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도 생각 같으신 생각이세요? 실제 코로나 기간 동안 그 배달을 했었습니다. 네. 하셨었구나. 네네. 그래서 차에 싣고 네. 네, 한 4시간 돌면 이제 한 타임 딱 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도 해보고. 그래도 저는 전혀 지금 정보 없이 들은 얘기인데 음악 하시는 분들이 나름 열심히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이 한량으로 알고 그 음악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거 내세워서 그냥 뭐 어떤 뭐 그런 현실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요즘. 예,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공부 안 하고 음악 한다고 이제 그런 좀 밈같이 돈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은 참 다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서 참 좋아요. 그 저희 오케스트라하고 1년 반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어떤 뭐 독특한 느낌이랄까 다른 오케스트라도 물론 이렇게 좀 경험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만의 어떤 독특한 색깔이랄까 이거는 좀 다른 곳하고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느끼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클래식 음악이 대중화가 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흐름과 맞지 않는 음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음악은
이제 클래식이 아니라 지금 더 모던한 곡을 장르를 원하고 이제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교향악단들이 클래식 음악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대중화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웨스턴 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대중의 입맛에 맞추고 그 색깔을 더 맞춰서 덧입혀서 지금 연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오케스트라가 좀 독특하긴 해요. 뭐 트로트도 하고 맞습니다. 영화 음악도 하다가 네. 갑자기 어느 날은 또 차이콥스키를 하고 그것도 뭐 어설프게 건드는 게 아니고 뭐 베토벤 뭐 전곡 시리즈 이런 것도 기획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네. 쉬운 건 아닌데 그만큼 그 지휘자 선생님을 비롯해서 연주자들이 기량이 또 받쳐줘야 되는 문제인데 또 열심히들 도 하시고 네. 그래서 저도 보면 문득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참 열심히 한다. 좋게 얘기하면 열심히 한다. 그리고 뭐 참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한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참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클라리넷 한번 들어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클라리넷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른 여느 악기보다 그래도 우리 눈에 많이 띄고 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악기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클라리넷이 색소폰의 조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악기 자체가 클라리넷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악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목관 악기 중에서는 리드를 사용하는 악기가 있고 리드를 사용하지 않는 악기가 또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리드를 사용하지 않는 악기는 리코더랑 플룻이 좀 대표적인 악기고요. 이제 리드를 사용하는 악기 중에서도 이제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는 악기. 그래서 이제 싱글 리드 악기랑 더블 리드 악기로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클라리넷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피스를 사용해서 싱글 리드 악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색소폰 또한 이제 싱글 리드 악기로 이제 쓰는 악기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색소폰을 만든 사람이 원래 벨기에 사람이잖아요. 네, 아돌프 sak스. 네, 아돌프 sak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그 독특한 생각을 해낸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클라리넷을 가만히 보니까 소리가 아름답고 이쁘긴 한데 이 파워풀한 게 좀 많이 부족했다고 이제 느낀 거죠. 네. 클라리넷 구조 자체가 색소폰처럼 그렇게 파워풀한 소리가 나오기는 힘든 구조죠. 아무래도 관도 그쵸. 색소폰보다 훨씬 지금 얇고 오보에보다는 조금 두꺼운 편인데 그리고 또 이 끝에 벨도 색소폰보다는 뭐 훨씬 지금 작은 상태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리드도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엘토 색소폰보다는 좀 작아 보여요. 훨씬 작죠. 예, 네. 작고 소프라노만 비슷합니다. 비슷한 정도의 리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호흡 빠지는 어떤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울림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질이 지금 요거는 어떤 재질로 돼 있죠? 이 클라리넷은 바디가? 이제 바디 자체가 흑단이라는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흑단이 제가 알기로는 나무들 중에서 두 번째로 강성이 있는 제일 단단한 악기라고, 그러니까 나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재질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흑단이라는 재질인데 굉장히 그 내구성이 좋은 나무라고 하는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소리가 조금 나오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색소폰을 개발한 사람이 독특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재질을 먼저 바꿨죠. 네. 예, 이 나무 재질이 아닌 이제 브라스 계열의 재질로 바꾸면서 통도 좀 넓게 하고 네. 마우스피스도 약간 바람이 조금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해서 처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네. 그 악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벨기에 사람인데 네. 국적은 탄생지는 프랑스죠. 네. 예.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이 목관 악기 쪽은 거의 프랑스가 쥐어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기 판매량도 그렇고 회사들도 거의 프랑스 회사들이 지금 거의 다 이 전 세계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악기는 어디 산입니까? 프랑스산입니다. 역시 이것도 프랑스산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색소폰은 보통 이제 셀마 뭐 이렇게 가잖아요. 야마 뭐 이렇게 가는데 요 악기는 클라리넷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모델, 어떤 회사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색소폰으로 얘기하면 셀마 같은 네, 전공자들이. 그 부페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부페. 네, 예. 그 부페에서 만든 악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셀마도 클라리넷을 이제 제조를 합니다. 셀마에서도 클라리넷 만들고 네, 네, 셀마에서 트럼펫도 만듭니다. 셀마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야마하도 지금 클라리넷이 있고요. 야마도 전공자들이 많이 쓰는 편인가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쓰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국내 같은 경우 놓고 보면 90% 정도는 다 제가 봤을 땐 95% 95% 정도들은 네, 연주자들은 다 부페를 많이 선호하는 것 부페. 같습니다. 네. 부페하고 셀마하고 다른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다. 아, 다른 회사군요. 네. 그 한때는 이게 또 유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또 셀마가 붐이 딱 일었다가 또 부페가 또 싹 일었다가 이렇게 조금 이게 어떤 선생님들의 영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게 아마 가장 컸을 것 같고요. 원래 처음 아마 셀마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색소폰도 요즘 그 가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아주 놀랄 만큼 많이 올랐더라고요. 모든 물가가 요즘 그렇지만 요 클라리넷도 네. 가격이 이 정도 전공자의 레벨이면은 어느 정도나 지금 할까요? 보통 지금 이제 한 500만 원 이상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색소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근데 클라리넷도 물론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몇십만 원 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한 200만 원 이상씩 오른 것 같습니다. 그거 대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한 700만 원 정도는 깔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새 걸로 산다 그러면. 네. 이 악기가 거의 이제는 700 후반 정도 그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 있으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700만 원 넘는 거를 사긴 그렇잖아요. 중고로 사도 400원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는 악기들이 있나요? 이제 클라리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용 악기가 있고, 이제 또 이제 취미생들을 위한, 이제 아마추어들을 위한 좀 저가형 브랜드들도 많고, 이제 부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E12라든지 이제 E12부터 나무 악기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제일 싼 악기입니다. 그게 지금 한 80만 원, 170만 원. 새 거가. 네, 새 거가 그 정도. 그러면은 중고로는 한 100만 원 언저리에서 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라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네. 그러면은 그 저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무 재질에서 다른 재질로 바뀌는 모양이네요. 사실 악기가 나무의 퀄리티도 이제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악기 제조하시는 분하고 이제 좀 대화를 나눠봤을 때, 이 악기 생산을 해내는 데 있어서 사실 돈이 제일 많이 자본금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키라고 하더라고요. 이 누르는 것들. 예, 이 키를 만드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거 생각보다 좀 다르네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땐 키는 그냥 이미 어떤 게 정형화돼 있고 그냥 갖다 끼면 되는 걸로 아는데, 네. 그 악기 회사마다 그 노하우들이 또 있군요. 키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으로 이 키를 계속 이제 누르면서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키가 내구성이 낮으면 이제 싸면 쌀수록 키가 금방 변형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주를 하는데 꼭 문제가 이렇게 생기기 쉽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가 1년이고 2년 쓰다 보면 이제 변형이 조금씩 오면서 네. 막아줘야 될 때가 안 막아진다든지 예. 위치가 조금씩 바뀌니까 내가 그 감각적으로 익혔던 어떤 그런 위치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 네. 네. 요거는 그 튜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색소폰은 넥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끼었다 뺐다 하거든요, 마우스피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배럴이라고 해서 이 마우스피스 아래에 있는 요
이제 배럴이라는 부분을 이제 요 윗관하고 이제 이렇게 빼면서 음정을 좀 낮출 수 있고요. 이제 보통 악기가 이제 다 끼고 불면은 이제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빼고 부는 게 음정이 좀 맞는 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 낀 거로 놓고 보면 2mm 정도 빼신 것 같아요. 2mm. 네, 살짝 빼셨어요. 네. 예. 그러면 클라리넷도 그렇게 음정이 정확한 악기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이게 색스폰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음정이. 맞습니다. 네. 예, 클라리넷도 뭐 좀 연주자에 따라서 아니면 그날 날씨에 따라서 네. 그날 내 기분에 따라서 이 음정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악기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예. 지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중간 우리 김주민 선생님 연주를 한번 듣고 오는데요. 사실 김주민 선생님이 연주하고 싶어 하시는 곡이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오늘 오시자마자 레파토리를 바꿨어요. 제가 이 곡을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하셨거든요. 아마 재미있는 연주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와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독특한 레파토리였죠. 빈대떡 신사. 제가 이거를 반주기로 요거를 탁 보여드렸더니 모르는 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 보는 곡이었습니다. 아니 세대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빈대떡 신사는 웬만하면 아는 곡인데 왜 그 곡을 그게 부르실까? 몇 년도에 나온 곡이에요? 오래됐죠. 오래된 곡이죠.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뭐 한 5, 60년대에 나왔을 거예요. 아, 네. 예. 근데 그 곡은 뭐 이렇게 막 어떤 뭐 즐겨 불려지는 곡은 아니었는데 연주해 보시니까 느낌 어떠셨어요? 곡이? 아,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독특하죠. 독특하고 예.
네, 요즘 트로트 장르하고 좀 많이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폭스트로트라 가지고 이박자 형식의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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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치 행진곡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근데 역시 여러분들 프로는 그 여러 가지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프로인데 곡도 처음 보는 곡이지 또 반주기도 경험이 없고 그런데도 이렇게 한번 딱 훑어보시더니 바로 이렇게 연주를 해내시는 거 보면 역시 프로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예. 그리고 오늘 그 반주기로 또 녹음하시는 건 처음 하시는 일 아닐 거예요. 처음입니다. 아니에요.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김주민 선생님이 녹음 경험이 좀 있으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있습니다. 앨범도 녹음하시고. 네, 트리오로 앨범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오늘 녹음한 거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상황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녹음실 딱 가면은 두꺼운 문 딱 있고, 네. 예, 그것도 이렇게 또 뭐 어디 뭐 감옥 문 잠그듯이 꽉 잠궈가지고 소리 안 새게 맞습니다. 유리도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있고, 그리고 이제 다 거기서도 이제 헤드폰은 쓰긴 쓰겠죠. 이제 그것도 네. 반만 쓰고 반은 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선생님도 반만 쓰셨어요. 네. 예. 그게 편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네. 다 쓰는 게 편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마이크도 이제 일반적으로 컨덴서 마이크라고 수음이 잘 되는 마이크 쓰는데 오늘은 이제 아주 싸구려 마이크로 이렇게 녹음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도 뭐 그 정도 연주 해내신 거면은 참 대단하시다는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반주기로 이렇게 처음 녹음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이제 미디 음악하고 사실 이게 녹음을 하는 게 이게 좀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네. 근데 그 어떤 음질이랄까? 네. 우리가 이제 반주기는 사람이 반주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한다면 지금 반주기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협연을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봤을 때 그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해주고 이제 제가 만약에 솔로를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그 필요한 이제 돈이 얼마예요? 그 오케스트라 그렇죠. 인원을 다. 그렇죠. 요즘 인건비도 비싼데. 네. 근데 저 반주기 값에 우리가 어떤 곡이든 이제 딱 연주를 하고 싶으면 딱 반주기 틀어놓고 연주를 한다는 그런 메리트는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맨날 하는 거니까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반주기를 안 쓰시는 분들이 전문 연주자들이 반주기를 보시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일단 뭐 곡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기능도 좋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소리도 요즘 너무 많이 좋아졌고. 그쵸. 예전 미디 사운드랑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미디 사운드는 티가 그냥 확 났죠. 네. 짹짹거리고 뭔가. 그리고 오늘 녹음한 게 반주기 하나로 녹음을 한 거라는 게 이게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예, 저는 예전부터 녹음을 해봤지만 녹음 한번 하려면 옆에 장비를 쌓아놓고 녹음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반주기 하나에 그냥 마이크 꽂고 그 안에서 음량 조절하고 다 리버브 넣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편하고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도 반주기 하나 구입하실 생각 없으세요? 일단 네, 저는 아직은 생각이 없으시고 우리 플룻 하는 김희신 선생님 오셨었거든요. 네. 너무 탐난다고. 예. 이미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그 어려운 곡을 그렇게 제가 그냥 뭐 즉석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연주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클라리넷이 터진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색소폰은 터진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네. 클라리넷은 뭐 날씨가 더워도 터지고 추워도 터지고 깜빡하고 차에다가 놓고 그냥 내리면은 다음날 가면 터져 있고 터진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앞서
드린 바와 같이 흑단이란 나무는 이제 두 번째로 강한 나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확실히 나무다 보니까 그 습도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습할 때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게 건조했을 때 이제 나무가 쉽게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걸 터진다고 표현을 하는군요. 네. 그거 갈라지면, 야, 그거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악기사들이 1년 정도의 그 워런티를 줘요. 네. 그 정도 안에, 그 기간 안에 터지면 어떤 뭐, 관을 이제 새 걸로 교체를 해주는군요. 그 관리가 그러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저도 이거를 프랑스에서 사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프랑스 그 악기사 사장님께서 그 이제 우리 보통 추우면 음정이 너무 낮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빨리 이걸 음정 올리려고 네. 안에다가 호호하고 이렇게 부는 이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걸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악기가 쉽게 갈라지게 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하면은 습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네, 이제 이게 외부 온도는 되게 건조하고, 네, 그리고 악기가 지금 되게 찬 상태인데, 거기다가 갑자기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때 가장 많이 터진다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얇은 유리잔에 뜨거운 물 갑자기 부으면 그렇죠. 쫙 네. 깨지거든요. 네. 그런 비슷한 현상 같아요. 그래서 그 말대로 정말 1년을 그 행동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멀쩡하게 잘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색소폰도 새로 만드는 거지만 관리라는 걸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거에 비하면 색소폰은 관리라고 할 수도 없네요. 이 그 색소폰은 연습 끝나고 나서 왜 그 키 사이사이마다 그 침도 이렇게 닦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거든요. 네. 뭐 그 종이, 파우더 종이라고 그래서 그 종이를 넣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일반적으로 그냥 휴지 같은 걸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A4 용지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클라리넷도 그런 관리를 하시나요? 저는 안 합니다. 전혀 안 하세요? 네. 어떻게 안 하는데도,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어디 안 떨어지고 그러는 거는 없습니까? 이게 그런 일은 없고요. 이제 그 대신 이제 침수건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연주나 연습을 마치고 닦을 때 좀 꼼꼼하게 그래도 잘 닦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침수건으로는 닦고, 네. 키 관리는 따로 뭐 하시지 않는다. 예. 그 여기 클라리넷도 담보라고 하나요? 네, 담보라고 합니다. 색소폰도 담보 교환 주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네. 연습 양이라든지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문적으로 연주하시는 분의 어떤 주기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담보 교환을 하세요?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를 이제 계속 하는 연주자의 경우, 보통 담보 같은 경우에 한 1년? 1년이면은 네. 이제 꼭 이렇게 침이 많이 새는 구멍이 있어요. 이제 그쪽 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도 변하고 이제 그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는 상태라서 이제 부분적으로 담보를 먼저 갈아줍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네. 그 유난히 그 빨리 소모되는 담보를 갈아주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전체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보통 이제 2년에서 3년 2, 3년 주기로 담보 교환하고, 요즘 그 색소폰도 담보 교환하는데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뭐. 그렇죠, 많이 비싸죠. 클라리넷도 색소폰보다는 좀 재료가 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클라리넷도 어느 정도 합니까? 담보 교환하는데? 보통 뭐 이제 전체 수리라고 하고요. 네. 이제 전체 수리를 하면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새 걸로 교환을 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악기사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50만 원에서 한 60만 원대 선 합니다. 그러니까 색소폰도 그렇거든요. 지금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담보를 뭘로 쓰느냐, 뭐 이태리산을 쓰느냐, 뭐 이걸로 조금씩 바뀌는데, 네. 보통 50만 원은 무조건 다 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도 작고 담보도 작은데도
가격은 이제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 클라리넷하고 색소폰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있으시고, 네. 아니면은 색소폰을 하시다가 클라리넷 쪽으로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색소폰도 불어보셨으니까 예전이지만, 네. 색소폰을 하다가 클라리넷도 아예 클라리넷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아니면 뭐 해볼만 하다, 어떤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클라리넷을 하던 사람이 색소폰을 불게 됐을 때 이제 좀 더 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마우스피스의 크기가 좀 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는 그 이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바람이 들어가는 그 느낌이 좀 더 이렇게 깊게 이렇게 푹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적응하고 이제 키 운지법을 조금 익히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좋게 연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색소폰을 하시던 분이 클라리넷을 만약에 이제 접하게 되셨을 때 좀 어려움이 이제 키 포지션이 이제 아무래도 색소폰은 클라리넷의 그 어려움을 이제 좀 보완해서 이제 키를 그냥 누르면은 자연스럽게 그 키가 막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클라리넷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멍을 막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적응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클라리넷이 색소폰보다 호흡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세게 느껴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흡 양이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악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악기가요? 색소폰이요. 색소폰이 호흡을 소모하는 데는 더 많이, 구조적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는 악기다. 네. 저 클라리넷은 솔직히 뭐 옛날에 뭐 몇 번 이렇게 그냥 경험상을 불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네, 색소폰 불다가 네, 클라리넷이 불면은 답답하고 뭐 꽉 막힌 것 같고 네, 네, 네. 그래서 힘들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색소폰보다 클라리넷이 좀 더 까다롭다고 보여져요. 저도 전문적으로 클라리넷을 제가 부른 사람은 아니지만 어떠세요? 뭐 두 개 이렇게 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클라리넷이 더 편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은 네. 이제 이미 근데 지금 또 제가 색소폰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두 악기의 메리트가, 그러니까 장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앞으로 향후 계획, 뭐, 개인적인 거라든지 뭐 있으세요? 지금은 딱히 없고, 이제 음악하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가 이제 한 40대쯤 지나면서 이제 노후를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 10년, 뭐 15년, 20년 뒤에 과연 나는 뭘 하고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은 하게 되는 것 같고. 연주자로 계셔야죠. 근데 이제 연주를 60세 넘어서까지 이제 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 아유, 충분해요. 70세까지도 돼요. 관리만 잘하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정년 이런 게 또 있어가지고, 뭐 한 62세 되면 이제 모든 일을 끝내는 그런 분위기라. 하여튼 뭐 그러면 또 저 후학을 위해서, 또 후학 양성을 위해서 또 가르치시고 하시면 또 그것도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큰 걱정 하실 일은 아닐 것 네. 같은데. 예.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가는데 네. 이제 그런 고민도 한 번씩 하게 된다는 좀 그런. 그래요. 예. 오늘 또 선생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연주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주도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연주하셨던 곡이 다 녹음이 한 큐에 끝났어요. 대단한 실력이세요. 그러니까 두 번 녹음한 게 없어요. 다 한 번에 지금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연주를 해주시고 인사를 드릴 텐데, 마지막 곡이 그 올드보이 영화에 나왔던 네. 그 더 라스트 왈츠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도의 테마. 네, 미도 테마. 미도 테마. 네, 네. 예,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뭐가 유명한지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귀에 익으신 곡이실 테니까 오늘 그 라스트 왈츠를 청해 들으면서 김주민 선생님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